안녕하세요. 차원이 다른 부동산 콘텐츠 대왕부동산TV의 제동식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영상은 일시적 2주택 비과세, 분양권 투자자 날벼락이라고 하는 주제입니다. 지난 5월 25일 기재부에서 유권 해석을 발표했습니다. 분양권이 2개가 있는 경우 또는 1주택과 1분양권이 있는 경우에 종전주택을 양도할 경우에 비과세를 받는 허용기간에 대한 중요한 내용입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알고 계셨던 그런 내용과는 약간 다른 내용이기 때문에 끝까지 잘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꾹 눌러주세요. 1세대 1주택 특례 내용 중에 이 일시적 1세대 2주택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아마 이 내용은 여러분들이 대부분 다 알고 계실 내용인데요. 이 종전주택과 신규주택의 취득일이 1년 이상 차이가 나야 하고요. 이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이 종전주택을 처분했을 경우에는 비과세 적용이 됩니다. 이게 원칙인데요. 만약 이 조정대상 지역에 종전주택도 있고 신규주택도 조정대상 지역이라면 달라집니다. 이 내용 또한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서 아실 겁니다. 이 신규주택 계약일이 2018년 9월 13일 이전이라면 종전주택을 비과세로 처분하기 위해서 허용해주는 기준일이 이 신규주택 계약일입니다. 이 신규주택 계약일이 2018년 9월 13일 이전이냐 아니면 2018년 9월 14일부터 2019년 12월 16일 사이이냐 아니면 2019년 12월 17일 이후냐에 따라서 이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 2년 이내, 1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처분해야만 비과세 혜택을 볼 수 있죠. 그리고 2019년 12월 17일 이후에 이 신규주택을 계약을 했다면 이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처분해야 함과 동시에 또 이 신규주택으로 1년 이내에 전입까지 해야 됩니다. 이 내용까지는 대부분 다 아시겠죠? 이 허용 기준이 되는 이 날짜들 있죠? 이 날짜들은 여러분들이 꼭 외워놓으셔야 됩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내용은 지금 보고 계시는 이 내용과 완전히 다른 내용이 있습니다. 이 국세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국세법령정보시스템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요. 이 최신 사전답변 질의회신이라고 하는 내용이 있는데요. 여기에 보면 기재부의 유권 해석들이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소개해드릴 내용이 바로 이것인데요. 세부적으로 보면 이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 512 2021년 5월 25일이라고 되어 있죠. 바로 이 내용입니다. 이 종전주택 분양권 및 신규주택 분양권을 그러니까 종전주택 분양권, 신규주택 분양권, 분양권이 2개인 거죠. 이것을 각각 9.13 대책 2018년 9월 13일 이전에 취득하고 이 종전주택을 2018년 9월 14일 이후에 취득한 경우 준공이 돼서 잔금을 납부했다 이 얘기입니다. 이럴 경우에 일시적 2주택 허용기간은 언제인가요?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내용들이 글씨가 작기 때문에 보기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사실관계는 A 분양권과 이 B 분양권을 2017년 9월 달에 서울에서 분양권을 취득했습니다. 이 조정대상 지역이죠. A 분양권, B 분양권 모두 다요. 자, 이 상태에서 2018년 12월 달에 A 분양권이 준공이 되어서 이 준공이 됐단 말은 주택이 됐다 이 얘기입니다. 그 이후에 잔금 납부를 했고요. 그래서 2018년 12월 달이 바로 A주택의 취득일입니다. 자, 이 상태에서 2020년 2월 달에 B 분양권이 주택으로 준공이 되어서 잔금 납부를 하였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A주택을 양도할 경우에 이 비과세를 받기 위해서는 몇 년 이내 처분을 해야 되는지가 질문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이 되십니까? 이 B 분양권의 취득일은 2017년 9월이라고 그랬죠? 이 날짜가 기준이라면 이 B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A주택을 처분하면 되겠죠? 그리고 또 하나, A주택이 있는 상태에서 이 B주택을 취득한 2020년 2월이 기준일이라면 1년 이내에 A주택을 처분해야 되죠? 하지만 기재부에서는 전혀 다른 해석을 내놨습니다. 이 조정대상 지역 내 일시적 2주택에 대한
세부 집행 원칙입니다. 소득세법령에서는 이 주택과 분양권을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종전주택 유무에 따라서 이 적용 방법이 달라짐에 유의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케이스 1은 이 종전주택이 있는 상태에서 신규주택, 이 분양권 포함이고요. 신규주택을 계약한 경우입니다. 이 적용 대상은 이 종전주택과 신규주택, 이 분양권 포함입니다. 이 신규주택이 신규주택의 계약일과 취득일에 모두 조정지역 내에 위치하고 있는 경우에 해당이 되는 거고요. 만약에 종전주택과 신규주택 중 어느 하나라도 조정지역 내에 위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 3년을 적용하는데요. 신규주택 계약일을 기준으로 분양권 포함입니다. 일시적 2주택의 허용기간 판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여기까지는 다 아시겠죠? 다시 한번 그림으로 한번 볼까요? 이 종전주택이 있는 상태에서 신규주택, 분양권을 포함한 이 신규주택을 계약한 경우에 이 종전주택과 신규주택이 분양권을 포함한 이 신규주택의 계약일과 취득일에 모두 조정지역에 위치해야만 이 규정이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신규주택 계약일을 기준으로 적용한다 라고 하는 게 키포인트고요. 만약에 분양권이라고 하면 분양권 계약일과 이 분양권이 준공이 되어서 신규주택으로 된 상태에서 취득일은 완전히 다른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서 헷갈리지 않으셔야 될 부분이 이 신규주택 계약일 기준이다. 신규주택 취득일 기준이 아니고요. 이것을 기억해 놓으시길 바랍니다. 케이스 2번, 두 번째는 이 종전주택이 없는 상태에서 신규주택 분양권을 포함한 계약을 한 경우입니다. 이 분양권이 2개였던 경우도 여기에 해당이 되겠죠. 그래서 이 적용 대상은 이 종전주택이 종전주택 취득일과 신규주택 취득일에 이 조정지역 내에 위치하고 있고, 그리고 이 신규주택이 신규주택의 계약일과 취득일에 조정지역 내에 위치하고 있는 경우에 이 경우에는 이렇게 적용한다고 합니다. 이 종전주택 취득 시점을 기준으로 일시적 2주택 허용기간을 판정한다고 합니다. 전혀 다른 내용이죠. 신규주택이 아니고 종전주택 취득 시점을 기준으로 일시적 2주택 허용기간을 판정한다고 하기 때문에 여기서 아마 이 종전주택 처분기간이 이미 상당히 흘러갔거나 또는 이미 지나가버린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이 분양권이 2개였던 경우에는 이 둘 중 하나가 먼저 주택이 되는 시점을 이 종전주택 취득 시점이라고 합니다. 다시 그림으로 한번 보면요. 종전주택이 없는 상태에서 이 둘 다 주택이 아닌 경우를 말하는 거죠. 분양권 상태인 거죠. 한마디로. 이 상태에서 분양권을 포함한 신규주택을 계약한 경우입니다. 자, 이 경우에는 이 종전주택 취득일, 이 분양권이라고 하면 준공이 되어서 잔금 납부일을 말하는 겁니다. 그 종전주택 취득일과 이 신규 분양권이 준공이 되어서 잔금 납부한 날, 신규주택 취득일, 둘 다 모두 이때 조정지역에 위치하고 있으면 적용 대상이 되는 거고요. 이럴 때 일시적 2주택 허용기간 판정 기준은 이 종전주택 취득 시점을 기준으로 판정한다. 그래서 이 둘 중 하나가 먼저 주택이 되는 시점이 종전주택이 되는데요. 다시 그림으로 볼까요? 지금 이 경우는 이 분양권이 2개인 상태죠. 이 종전주택이 없는 경우, 이 분양권이니까 주택이 아닌 거죠. 종전주택이 없는 경우에 신규주택, 분양권을 포함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 신규 비분양권을 계약한 경우인데요. 자, 이 경우라면 이 종전주택 취득일이 일시적 2주택 허용 판단 기준이라고 그랬죠. 그렇다면 2018년 9월 14일부터 2019년 12월 16일 사이에 들어있기 때문에 비과세 허용 판단 기준은 이 비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2년이죠. 그렇다면 이 종전주택은 이 신규주택 취득일 2020년 2월부터 2년 이내, 2022년 2월 이내에 처분을 해야만 A주택을 비과세 받을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신규주택 계약일이 종전주택 취득일보다 먼저냐 후냐, 이게 중요한 겁니다.
이 종전주택 취득일보다 신규주택 계약일이 먼저라면 비과세 허용 기준은 이 종전주택 취득일이고요. 이 신규주택 계약일이 이 종전주택 취득일보다 후라면 신규주택 계약일이죠. 오늘 말씀드린 내용이 상당히 복잡하고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각각의 사례를 하나하나 정확하게 대입을 한번 해봐야 됩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A주택과 B주택을 가지고 계신다면 내년 2월 달까지 A주택을 처분하시겠습니까? 아니면 2주택으로 계속 가시겠습니까? 제 생각에는 아마도 이 보유세가 부담이 되지 않는다면 2주택으로 계속 가시겠다고 하는 분들이 훨씬 더 많을 것 같습니다. 알아두면 좋은 꿀팁인데요. 먼저 내가 가지고 있는 집이 이 조정 대상 지역의 일시적 2주택에 해당이 되느냐 안 되느냐를 먼저 판단하셔야 됩니다. 이 조정 대상 지역은 금방 알 수 있겠죠. 하지만 일시적 2주택에 해당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분양권이냐 또는 입주권이냐 아니면 주택이냐, 여러 가지 다양한 사례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먼저 체크해 보셔야 되고요. 좀 전에 말씀드렸던 이 양도주택 처분기간 판정 기준일을 정확하게 아셔야 됩니다. 이 종전주택 취득일보다 신규주택 계약일이 후라면 이 신규주택 계약일이 판정 기준일이고요. 이 종전주택 취득일보다 신규주택 계약일이 먼저라면 이 종전주택 취득일이 판정 기준일이 됩니다. 워낙 복잡하고 세법이 계속 바뀌고 있고 이 유권 해석이 또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이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내용은 상당히 중요하고 이 기존 해석과 전혀 다른 내용이었기 때문에 잘 알아두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 꼭 눌러주시고요. 더 좋은 콘텐츠를 올리는데 큰 힘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